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디지털에셋 박상혁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 시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은요, 16,200달러 선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의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5,000달러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네, 근데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화요일, 수요일 들어서 이 거시경제 쪽에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됐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지금 조금 반등세를 보이면서 16,500달러 선 정도의 거래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5,000달러 선에서 16,000달러 선 사이에 단기적인 좀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지금 좀 행보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FX에서 가상자산 대출업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의 파산 가능성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지금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복수의 외신들에 따르면 파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산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옵션을 검토하기 위해서 투자은행이죠. 모엘리스 앤 컴퍼니를 구조조정 고문으로 고용을 한 상태고요. 네. 다만 지금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확실하냐, 아니, 가능성이 높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파산 신청을 피할 가능성도 현재는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 자체가 DCG라는 가상자산 업계의 초대형 그룹의 계열사고요. 그리고 이 DCG는 코인데스크 그리고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풀 파운드리 이런 가상자산 대형 업체들을 모두 거느린 곳이 지금 DCG거든요. 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DCG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약자고요. 그래서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만약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여파가 DCG까지 퍼지면 좀 더 사태가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마저도 그 FTX에 이어서 파산하게 되면은 그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또 휘청일 것 같은데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또 여기 DCG의 계열사 중에 또 하나가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여기가 비트코인 세계 최대 비트코인 간접 상품을 운용하는 업체라서 네, 여기도 좀 터지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레이스케일 측은 저기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의 파산 가능성과 그레이스케일 업체 자체의 재무 건전성 자체는 별개로 나눠져 있어서 안심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황 또 나오면 전해주시고요. 어제는 가상자산 디파이 시장에서 대량의 공매도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죠, 이거는? 네, 익명의 공격자가 어저께 탈중앙 디파이 은행인데요. 아베라는 디파이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공격자가 그래서 커브라는 디파이 토큰, 또 다른 디파이 프로젝트의 토큰을 대량으로 대출을 해서 그걸 이제 중앙거래소로 옮겨서 공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공매도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냥 단순히 그냥 현물로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요. 뭐 커뮤니티나 뭐 복수의 외신에서는 공매도로 일단 지금은 가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아무튼 이
공매도나 혹은 매도 절차가 대량으로 일어나면서 이 커브 토큰 가격이 마이너스 20%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커브 토큰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전체 디파이 시장에 영향이 미치면서 안 그래도 지금 FTX 사태로 유동성이 좀 악화되어 있는데 더 지금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이 공격이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끝나서 별 큰 피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기는 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커브 가격이 마이너스 20% 정도 급락했다가 50%가량 급상승을 지금 해서 오른 가격이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전체 디파이 생태계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그 비트코인 채굴 업체 상황도 여러 번 사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소식에 조금 더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네.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가상자산 채굴 업체죠. 코어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3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뭐 올해 연말이나 혹은 그보다 좀 더 빠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어 사이언티픽이 되게 큰 비트코인 채굴 업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현금 유동성이 고갈돼서 뭐 파산하거나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은 다른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네, 이거는 지금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 게 기관별로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다른 것 같거든요. 일단 국세청에서는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올해 연말 종가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식으로 뭐 안건을 지금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의 소식에 따르면은 네. 당장 내년에 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건데요. 네. 근데 또 정부 측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감세 방향이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정도 유예하겠다는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1년이요? 2년이요. 2년 유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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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는 2년 유예를 이전부터 밀고 있었던 상황이라 네. 원래 2025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셨는데 네. 어저께 국세청의 그 가상자산 취득원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정부 쪽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입장이 똑같다. 일단 원칙은 2025년 시행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2025년부터 과세를 할 거다라고 하고 있고 국세청은 당장 내년부터 할 수도 있다라고 입장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암호 푸는 남자 디지털 에셋 박상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